결과적으로 대치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교육특구의 중학교나 아니면 국제중이나 네. 지금 현 중학생 애들의 성적을 열어보면 네. 지필평가, 어머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필평가의 정답률이 75%에 수렴하고 있다. 아, 그렇게 거의 크게 다 차이가 똑같다. 없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 지금 어디죠? 대치, 분당, 네. 국제중. 국제중. 나름 내노라는 애들이 모조리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수학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쵸. 사고력치마 자기력하고. 경시를 다뤄왔던 친구들이죠.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성적은 75점에 수렴한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아직도 좀 화가 안 풀리셨나 봐요. 무슨 화요?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정민기 씨? 글쎄요, 이게 방송에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네, 저를 많이 약간의- 타박하셨잖아요. 네,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 MC 제가 가져갑니다. 그럼 난 더 편할 것 같은데. 나도 옆에서 그냥 막 툭툭 던지는 게 더 좋긴 하거든. 잘 이끌어주세요, 전민기 씨.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야? 당신의 선택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 가제 잘 뽑아. 이거 클릭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지난번에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가 원래도 뭐 스타였겠지만 네. 우리는 사실 이쪽에 발 담근 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 프로그램만의 또 스타들이 어. 또 반짝반짝하고 이제 떠오르거든요. 이분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제목입니다. 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저분이 우리보다 모르겠지만. 이제 오래 있었는데 우리 채널 안에서입니다. 어, 여러분 어. 오해하지 마세요. 라이징 스타입니다, 이분. 아니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 거 와서 못하면 그 사람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나 이분은 저희가 좀 소중히 내가 봤을 때 다음에 티처스 이런 데 나가도 되겠어. 예. 티처스에 아는 사람 있어요? 티처스에 아는 사람 있죠. 오. 장풍 형님. 그분 통해서 제작진께 한번 쓱 입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굉장한 반응과 댓글 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네. 이시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닷에듀의 대표님이시죠. 네. 어떻게 좀 반응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나가시고? 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아니,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설명회 신청도 많이 하셨고요. 네. 다른 비슷한 채널에서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채널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2,500분 정도가 신청을 진짜 해주셨습니다. 정전 부부의 미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2,500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약하지 않나? 좀 욕심이 많이 늘었네. 아니, 여러분 왜 신청 안 하셨어요? 11만 정도가 보셨던데 어. 비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래. 정전부부 면이 안 섭니다. 이렇게 하시면. 확 한번 몰려가줘야지. 이번에 근데 또 설명회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워낙 이제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진짜 이 선생님한테 뭔가 얻을 게 많은데 싶으면 우리의 질문도 좀 살아있는 맞아요. 질문들이 많이 나가고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오잖아. 자.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또 캐치를 하셔. 그러면 지난번 편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대체 네. 무슨 설명한데 그래?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인지 좀 대표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설명회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네. 이걸 시리즈로 3일 연속으로 3개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가 아니고요. 예, 다른 주제로요. 대상은요? 대상은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중등, 그러니까 초중등인데 네. 근데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중등이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입시안이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방학도 다가오고 해서 네. 11월 말에 제대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와. 일단 3개 시리즈를 잡았습니다. 그 주제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맞습니다. 된다면 3개 주제를 각각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가능합니다. 네. 이중적인 의미를 조금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아이 수학 성적 구하기입니다. 구하기. 이 구하기가 수학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식도 안내를 하지만 오. 위기에 빠진 수학 성적을 구해내고 싶다라는 의미도 담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네. 지금 학교 선택이 내신 5등급제가 되고 2028 대입 개편 확정안 때문에 굉장히 초중등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맞아요. 그거에 따라 또 초등학교 전략도 네.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선택을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못하면 실제 처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저는 초중등이 고등학교 진학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필수 데이터 이걸 주제로 두 번째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고교 학점제인데요. 고교 학점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사교육에서는 거의 지필평가 외에는 별도의 줄세우기가 일어나지 않지만 탐구활동이나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를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 고교학점제가 어이가 진짜 없다. 이 고교학점제 제도는 있는데 네. 잘 돌릴 수 있는 준비된 아이들과 준비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없다. 있냐.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에 어떻게 직면해서 파헤쳐 가야 될 것이냐. 요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아, 세 개 다 너무 듣고 싶잖아요. 이러면. 야, 이거 안 들을 수가 없네. 그럼 이것도 지난번처럼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니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내가 진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좀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일부러 네. 3개 시리즈로 진행을 한 게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쵸. 질문도 너무 많이 쌓이고. 아. 그래서 3개 시리즈로 구분을 하는 거고 설명회는 보통 70분 정도 제가 정보 전달을 하고요. 네. 뒤에 한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채팅에서 이제 내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보통 다들 고민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 그러네.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여요. 이거는 애들 뭐 다 똑같아. 3일 무조건 다 봐야겠네. 근데 어쨌든 이거 무료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링크 걸어둘 테니까 설명에 신청 많이 해서 뭐 그 정보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신의 선택이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막막해가지고. 일단 제가 그래서 네. 두 MC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문제 하나를 좀 만들어 왔는데 오, 좋아. 이게 학부모 퀴즈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 풀어봐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 거죠? 그럼요. 누가 있습니다. 더 똑똑한지 여기서 한번 판가름 내보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의 학생에게 가장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을 고르시오. 자,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네. 수학 선행 진도는 한 중1학년 1학기 과정. 네. 수학 심화 진도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과정까지 최상위 교재로 완료를 했고요. 네. HME 학력 평가 점수는 72점. 네. 그리고 학원 유형은 동네 공부방. 장래 희망은 의사라고 합니다. 아, 장래 희망이 또 의사야. 네. 저희 아이랑 뭐 학년 빼면은 나가는 수준이나 뭐 선행 그런 속도나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딱 하나 다른 게 장래 희망이 다르네. 그렇죠. 우리 아이는 게이머죠. 프로 게이머죠. 네. 자, 그럼 보기가 5개 있으니까 네.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이 선행 진도 속도가 충분히 빠른 편이고 심화를 동네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심화 경쟁력을 위해서 대형 심화 전문 학원에 보낸다. 이것도 요게 이제 그럴듯하고. 1번. 네. 2번이 선행 속도는 유지하면서 중 1-1 선행과 초 6-2 심화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학원을 보낸다. 이것도 요게 그럴듯- 2번입니다. 3번 HME 성적. 이게 HME 성적이 해법이에요. 좀 약간 그래도 여러 경시대회 중에서도 그래도 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시대회입니다. 이 성적을 봤을 때 초 6-1 과정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학년 심화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간다. 와. 자, 4번.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치고는 선행 진도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중1 진학 전까지는 심화보다는 선행에 주력한다. 5번. 지금도 전혀 문제없이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하게 학습을 유지한다. 야, 요게 이제 5번까지인데. 정민이한테 좀 유리하네. 왜요? 난 HME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72점이면 괜찮은 점수야? 물론 뭐 알겠어요. 괜찮다 뭐하다 말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저는-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하면 해보자. 어. 하나, 둘, 셋. 아, 제가 사실 3번을 할까 하다가 나도 2번, 3번이 헷갈렸어. 나도 2번, 3번인데 의대를 가려면 그래도 선행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로? 네. 없어요? 잠깐만, 네. 잠깐만요. 2번, 3번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기회를. 이게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왠지 5번 같단 말이지.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자, 여보, 빨리 고르세요. 5번 가겠습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에이. 아, 뭐야? 왜냐면은 나머지 1, 2, 3, 4가 좀 비슷한 기조기는 해. 네. 왜 5번이에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아닌 게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데이터? 근거 데이터. 오, 진짜? 그런 그러니까 거 쓰면 안 제가 되지. 혼자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오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좋아요. 현실을. 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보기의 상황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1, 2, 3, 4가 아니 이 보기 현 상황인 친구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학년은 5학년 정도 되는데 네. 학년은 위아래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선행 속도가 한 1년 반 정도가 나오고 맞아. 그다음에 나름 이 아이가 우수했기 때문에 선행 1년 반 정도 나갔겠죠. 그쵸? 그런데 이 아이가 의대인지 아니면 연과고인지 전혀 확정이 안 되거나 선택을 그쵸. 못한 상태고 네. 그런데 학원들은 그런 유형들의 학원들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고 맞아요. 근데 막상 또 HME 같은 어떤 학력평가? 경시까지 너무 약간 애매해. 너무 무섭고 맞아. 학력평가 정도 보니까 72점? 그 높은 점수 같지 않아요? 이거 근데 우수상 정도예요. 네. 대상은 일단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상 정도 가야 정말 연과고 노려볼만 하고, 최우수인 애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상태의 질문들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맞아요. 듣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민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만들었고요. 의도적으로 정답이 5번으로 세팅한 게 아니고 데이터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그래서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근거 자료가 뭐냐면 두 분 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요즘 유튜브 모르죠? 잘 몰라요. 네.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학교 알림이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랑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예요? 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를 검색해 보면요. 네. 실제 중고등학교의 평균과 A 맞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씨,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보시라고 하냐면 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데이터 3개를 학교 알림이에서 찾아서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같이 보시죠. 좋아요. 네. 대치동. 네. 대치동 하면 빡세죠? 그래도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애들의 실제 성적이니 네. 당연히 성적이 우수하겠죠. 자, 그랬더니 평균을 봤더니 수학입니다. 네. 84.9점이에요. 네. 83.9점. 네, 83.9점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 A 맞는 비율, 우리 수미한가요? 수를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 수가 55%예요.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와. 많이 A를 받고 있죠. 절대평가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땐 수미한가 하면 한 10% 맞아요. 정도 될 것처럼 90점 이상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대치동만 하면 너무 대치동 아니야? 그래. 라고 해서 교육특구 하나, 대치동이 아닌 교육특구 하나, 대신 일부러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갖고 왔습니다. 아, 뭐 목동이나 노원 그쪽이 될 수 있는 거. 뭐 중계에 말씀드려도 있죠? 돼요. 분당입니다. 아, 분당. 분당에 있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네. 네네네. 네. 자,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학교 하나를 봤더니 또 평균은 81.6점, 대치랑 비슷하죠. 네. 그 다음 A 맞는 비율은 41%입니다. 네. 이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옆에 이상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땡땡 국제중. 저거 숫자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높아? 일단 평균이 90점이 넘어간다라는 게 문제가 일단 쉽겠지. 이상하죠. 네. 너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맞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국제중은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추첨. 그쵸? 지금 그러면 추첨 기간이에요. 특별하게 선발권을 갖고 우수한 아이들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인정해요. 좀 더 적극적인 친구들이 지원은 했겠죠. 내가 공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은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게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 보이세요? 저게 뭐냐라고 하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제가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필평가 보정 점수라는 걸 넣습니다. 아하. 지금 학교 알림이상에서 보시는 점수들은 전부 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결합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험지 주고 거기에 있는 20문제를 몇 개 맞췄냐. 이걸로 점수가 끝났다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도 지금 애들도 이 생각을 동일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수행평가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그게 애매해. 수행평가가 예전처럼 누구나 다 만점을 주는 상태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배점이 5점, 10점이 아니고 40점, 50점, 많으면 60점, 70점까지도 갑니다. 근데 아까 그 국제중이라는 학교 있잖아요. 네. 국제중은 보통 자기 재단에 특목 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입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중학교에 해당이 되죠. 자기네 재단에. 그쵸.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알죠. 네. 안다라는 의미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대비. 해야 특목자사라는 학교를 잘 보낼 수 있는지도 알겠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그런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압도적으로 늘립니다. 그 아까 보니까 80%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압도적으로 늘리고 수행평가를 거의 감점하지 않는다면 네. 특히 특목자사를 갈 친구들 입장에서는 감점되는 걸 원치 않을 거고 그렇죠. A 맞는 게 70% 이상이라는 얘기는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애들이 특목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성적 세팅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상태에서는 지필은 20점입니다. 얘기는 그래서 74점밖에 안 되네. 자, 그 얘기는 지필이 또 가르네. 아까 평균은 92.8이에요. 네. 그러면 빠져나가는 점수는 7.2점입니다. 네. 그런데 만점이 20점이면 네. 잃어버린 점수는 7.2지만 만점이 100이 아니고 20점이라면 네. 이걸 지필로 다시 환산하면 74, 5% 정도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치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교육특구의 중학교나 아니면 국제중이나 네. 지금 현 중학생 애들의 성적을 열어보면 네. 지필평가, 어머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필평가의 정답률이 75%에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거의 크게 다 차이가 똑같다. 없네.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 지금 어디죠? 대치, 분당, 네. 국제중. 국제중. 나름 내노라는 애들이 모조리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수학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쵸. 사고력치마 사교육하고. 경시를 다뤄왔던 친구들이죠. 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성적은 75점에 수렴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셨으면 하는 포커스는 두 분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실 거예요? 어렵게 내야죠. 근데 나는- 교과서 밖에서 내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네. 교과서 밖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건 말 그대로 사교육해서 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민원이 올 수밖에 없어서 네.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출제를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린 교과서 안에서 출제를 하겠죠.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과서라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랑 연동되죠? 개념서나 유형서랑 연동되지 심화서는 심화서랑 연동되는 아니죠. 개념이 안 돼. 아니죠. 그럼 다시 말하면 교과서 수준 시험을 본 겁니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서, 유형서 수준의 시험을 본 거예요. 네. 그럼 더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수학을 그렇게 막 해왔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었어요? 어릴 지금- 때 좀 심화를 해둬야지 고등학교 1학년에 갔을 때 아 이게 진짜 공부였구나 하면서 그때 가서 하면 또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시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전혀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네. 우리의 목적은 뭐였죠?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점점 줄 세우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줄 세우기를 안 한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어디서 그 줄 세우기를 더 많이 열심히 하냐? 학원. 사교육에서 하고 있죠. 그쵸. 근데 그 이유도 너무 명확하죠. 네. 이 줄 세우기로 인해 얘한테 입시적인 경쟁력을 주려고. 그치.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영가고에 진학하는 영재교육 과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단위 자사고나 일반고에 진학하는 보통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영가고 진학률은 0.47. 그건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경쟁력은 정말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재능을 무시할 수 없다.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일반적인 99%가 넘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보통교육 그쵸. 과정. 자, 이 보통교육 과정은 뭘 다루지 않는다고요? 심화. 교과 외를 다루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 교과 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굉장한 전문가시죠. 그쵸. 네.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 아이들이 75% 정도밖에 본인 거를 못 만들어낼 거라는 것도 압니다. 오. 그래서 결론은 뭐죠? 75%만 아이들이 체득을 해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등수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과정에 대한 진도는 하위 30%가 따라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지 네. 상위권 아이들을 예를 들면 네. 고등학교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를 깔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초중등 과정만 평균 정도치로 이수를 해도 네. 고등 과정 가서 문제되거나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선생님 네. 말씀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사실 마음도 많이 편안하고 좀 이렇게 느긋한 마음도 많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애가 지금 심화 말고 기본 과정만 했을 때도 곧잘 풀고 잘하면은 욕심을 내고 싶은 것도 또 엄마 마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근거 데이터를 갖고 온 이유가 네. 이거예요.
그 욕심을 다 같이 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교육에서 어려운 문제를 품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득점을 맞는 것들을 갖다가 대비하는 걸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제 집착력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면 팩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건 뭐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지필 데이터 기준인데 이거는 보통 교육과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전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만 다녀도 또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실제 75%까지의 정답률을 올라올 수 있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전 예스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딴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지필 데이터라 함은 대치동, 분당, 국제중 다 어쨌든 교육에 관심 많은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군지라고 하지 않는 학원 막 이렇게 일찍부터 보내지 않는 그쪽의 성취도는 어떤데요? 낮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네. 공부에 노출이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출이 많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평균이 낮아지냐? 네. 라고 하면 낮아지는 게 팩트인데 네. 얼마나 낮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쓰는 물리적인 시간 있잖아요. 비용과, 그리고 예. 비용 있잖아요. 그거 대비 예를 들어 아예 안 하는 아이 기준으로 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시간이 가능하시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중학교 원하는 중학교들을 네. 원하는 학군지가 아니어도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평균이 어느 쪽에 수렴하냐면 65? 아닙니다. 75에서 82 쪽으로 평균이 수렴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 대부분 이 갭 자체가 75에서 80 초반에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평균들이. 학군지 아닌 데서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이런 거예요. 지금 비학군지의 성적이나 학군지의 성적이나 대치동이나 네. 아니면 국제중까지도 중학교에서 보통 교육과정 있죠. 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이수할 수 있는 과정. 이거에 대한 성적의 갭은 없다. 자, 그것도 조금 더 받아들여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단, 저는 이제는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네. 요즘은 지금 중학교 때 A 받으려고 예를 들면 연가고 준비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럼 중학교 때 A 받는 건 더 이상 경쟁력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가고 입시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고득점이라든지 그걸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득점을 의대 라인이라고 보통도 네. 많이 말씀하시니 의대 라인이 하나가 있고 연가고 라인이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둘 다 보통 교육 과정의 점수를 적당히 맞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쵸. 그럼 그거 경쟁력을 만들려고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네, 건 맞아요. 나 이해했어. 좋습니다. 네. 전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은 말 그대로 이것도 다 동의가 되고 동의를 떠나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 단 뭘 할지를 결정하자는 것뿐이에요. 아, 좋아요. 우리가 뭘 할지만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뭘 할지 오, 좋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0.047? 뭐 몇 퍼센트 그 연과고 거기에 우리 온 국민이 다 뛰어들 필요가 없으니 아이가 만약에 그 정도의 성적이 아니라 하면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설계해서 그치. 거기에 맞는 교육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괜히 이 아이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밀어넣지 말아라.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겠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네. 좋아요. 도식화된 자료들을 좀 더 오,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조금 좋아요. 볼게요. 다음 자료 보면요. 자, 요건 HME 성적이에요. 네. 학교 거니까 그렇죠. 왜 학교 거는 교과서 수준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HM이 아까 72점. 인 그 상황의 시험을 갖고 왔고 그거의 결과지는 다 오픈돼 있습니다. 네. HME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결과 보고서라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빨간색 네모 박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 HME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5문제가 교과 수준이 아니에요. 그쵸. 25문제 중에 5문제는 소위 말하는 심화라는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들을 보게 되면 뒤에 5문제 누적 백분율에다가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어요. 네. 5개니까 84점 이상부터를 맞춰줘야 뒤에 거를 맞춘 아이일 거 그쵸. 맞잖아요. 네. 그런데 누적 백분율을 봤더니 2.0, 5.3, 5.7 정도가 됩니다. HM이라는 시험은 누가 보죠? HM이요? 학생들. 이게 유료이기 때문에 네. 실제 사교육,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만든 거기 네. 때문에
돈을 내고 적극성 있는 아이들이 일단 응시를 할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 성적의 위치를 알고 싶은 애들이 응시를 하겠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자기 학년권 응시하기 때문에 자기 학년권 어느 정도의 심화가 되어 있는 돼 상태일 있지.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근거 자료와 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보면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럼 평균 50% 누적 백분율 50% 라인 어디 있는데 네. 라고 따라가 봤더니 64점 라인에 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5개 다 틀렸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20개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80%입니다. 네. 80%에서 몇 점이 빠졌냐? 16점이 빠졌어요. 나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최저 애들은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보정해서 계산해서 보면 75점에서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무엇을 하고 있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소위 말해서 점수를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올라가는 점수는 일단 영가고 입시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역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맞아.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측정은 안 돼. 네.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들여다봤더니 실질적인 보통 교육 과정의 점수는 거의 아이들의 편차가 없거나 크죠. 적어.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뭘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옳고 그름을 여기서 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단 여기서 한 발짝 전 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우리 중학교 거 또는 초등학교 거 75점을 만들 거예요. 네. 무슨 문제집을 풀릴 거예요? 기본 개념. 개념수 풀어야죠. 유형수 풀리죠. 네. 그리고 웬만한 애들 그거 풀리고 나서 단원 평가 보면 75점 이상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다? 3개월 정도다. 그치. 그리고 문제집은 몇 건이다? 2건 정도다. 네.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 오른쪽을 보시면 50%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네. 고등학교도 똑같이 교과서 수준에서 지필평가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고 이상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필평가의 점수를 확인해 보면 50%에 수렴해요. 다시 말해서 50점에 수렴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누구죠? 지금 현재 고1 애들은 누구죠? 특히 저거는 교육특구, 아까 말한 분당이나 대치동에서만 확인했던 점수예요. 네. 물론 분당보다 대치동이 조금 더 점수가 높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50%에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네. 쟤네들이 누구냐? 어릴 때 사고력 경치 심화를 다 했죠. 네. 그리고 영가고는 0.47이니까 못 들어가서 네. 나와서 일반고를 갔죠. 네. 그 상태에서 나는 고등학교 거 선행도 많이 한 애들도 했지. 많아서 고등학교 문제집을 갖다가 실제 기본서부터 미리 애들 이렇게 풀었지. 문제집도 고등학교 거 어떻게 쓰냐면 정석 아시죠? 네. 정석을 딱 기준으로 정석보다 쉬운 문제집들이 있어요. 네. 이건 정석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들한테 애기들한테 몸풀기로 할게 이거고 정석을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 정석 들어간 다음에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한 거지라고 하는 게 실력 정석 블랙라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 정석을 가운데 딱 두고 위 아래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비 고1 정도가 돼서 고등부 선생님이 얘를 딱 만났을 때 네. 고등부 선생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다 안 됐어. 그치. 하고 다시 왔는데. 해야 돼 하면서 문제집을 낮춰요. 실력 정석보다 블랙라벨 요것보다 난이도를 낮추면서 기출 분석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문제집으로 돌려서 다시 시켜요. 그런데 제가 아까 50%에 수렴한다는 건 그런 문제집 라인을 다 통과하고 내신 대비까지 거쳐서 했는데. 들어간 점수가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75점과 고등학교 때 50점의 무게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 화면이 중학교 거 75점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3개월의 시간을 쓰지만 고등학교 거의 평균까지 가려고 고등학교 진학 전에 내가 평균을 맞춰놓으려고 달려들면 15개월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 내신 대비까지 거치면 뭐 문제집만 돌려도 거의 12개월은 맞아요, 돌려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라서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고등학교 1학년 것까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통 과정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영재 애들한테도 경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경시 인문과정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도까지 나가야 돼요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탐구 대회를 나가려고 해도 그다음에 과학 올림피아드 같은 걸 준비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이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모든 애들한테 고1 진도까지는 어떤 상태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전 안전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나중에 영각으로 가고 싶거나 전국 단위 자사고 민사고나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다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시작점으로 봅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의 완성도를 평균 정도까지라도 좀 더 못하면 사실 전 임계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고등학교 50%의 정답률이 아니고 75%의 정답률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학교 선생님은 고1 과정의 시험을 출제할 때 50% 틀리라고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를 하냐? 고2, 3 과정에서 이 정도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걸 야. 70%, 80%는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개념들. 네. 그런데 고1 과정 자체가 보통 교육 과정 중에서 무겁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맞추라고 낸 문제 안에서도 어렵지. 정답률이 50%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선 네. 뭐부터 올려야 되냐? 공통으로 써야 되는 내가 그러네. 갖고 있었던 기본 역량을 고1 기준으로, 고2, 3 진도도 아닙니다. 네, 그쵸. 고1 기준으로 75%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음 걸 하자는 거예요. 네. 경시를 들어가도 들어가고 전사고, 그쵸. 정단위 자사고 준비를 해도 들어가고 네. 근데 거기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그 전에 수많은 줄 세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렇죠. 아이랑 사이 나빠지고 수학도 싫어지고 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런 특수 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갈 거면 중3 때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개념서를 통해서 75점 정도에 맞추는 거에 좀 더 주력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풋살 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한 시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인데 사실 그쵸, 그거 체력. 하기 전에 요즘에 워낙 기술들 많이 가르쳐요. 그럼 유튜브 보면서 막 선수들 하는 기술 막 엄청 해와요. 막 그럼 연습 때 막 하는데 막상 경기 들어가면 그거 하나도 안 되지, 못해. 안 되지. 결국엔 뛰어야 되는데. 근데 할 수 있겠나 이거 또 주변에서 달리는데 결국 그거 이제 딱 결정하는 문제인데 아, 근데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안 한다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오늘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해주시지만 아직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선배맘들이 봤을 때는 너 그 지금 그렇게 힘 뺄 필요 없어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기본 개념서를 애가 뭐 선행한 1년, 2년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한 7, 80% 맞고 그렇다고 100% 이해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7, 80 정도만 이해해도 심화 단계로 넘어가서 아이가 뭔가 어려운 문제를 일찍부터 조금씩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도 저는 필요는 하다라는 그리고 생각.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대로 가르치는 학원이 별로 찾기가 맞아.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이 얘기도 드릴게요. 네.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야기에서 네. 정리를 하나 딱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아이의 공부를 하는 또는 사고를 하는 습관적인 측면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적인 측면인지를 나눠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텐츠만 딱 문제만 놓고 보면 실제 연가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전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네. 그걸 통해서 훌륭한 아이의 사고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줄 세우기도 저는 거부하지 않는 게 네. 줄 세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량이 느는 것도 팩트입니다. 네. 아이들이 동기부여도 되고요. 경쟁 심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또는 옆에 있는 주변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서 맞아요. 얘네만큼은 해야 되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줄 세우기가 예를 들어 내가 3번을 도전시켜서 네. 3번 다 완성형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줄 세우기가 어디서 일어나냐? 연가고에서 일어나고요. 두 번째 줄 세우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진학 전에 들어가. 진도에서 일어납니다. 진도. 그다음에 어디까지 뺐냐. 세 번째 줄 세우기가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등급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건 아이가 어떤 집중력을 갖고 물리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매번마다 똑같이 좋아질 맞아. 거라고 예측하는 건 좀 무리수라는 거죠. 이게 장기전이니까 정말 분발해야 될 때 집중해서 하자 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는 학원이 없다라는 표현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어릴 때 진도 나가는 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문제를 출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릴 때 진도 나가는 학원에 보내놓으면 애가 진도를 잘 나가요. 네. 개념수 유형서를 갖다가 나가게 하면 아무 무리 없이 나가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얘는요 좀 우수해서 수학 머리가 다른 있어서.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라고 하면서 다음 어떤 라인을 태우려고 그쵸. 합니다. 그럼 대형 학원으로 이동을 하든지 네. 실질적으로는 심화만 하는 전문 학원으로 네. 이동을 하든지 이동을 하겠죠. 전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아이가 즐기고 또는 미리 준비가 좀 잘 돼서 네. 갔을 때 경쟁력을 보이고 성취도가 나오면 다 괜찮은 거죠. 맞아요. 자, 거기까지도 싹 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진도 나가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네. 예를 들면 심화 학원에 테스트를 봤더니 못 들어가네? 또는 좋은 반이 안 나오네?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대 맞죠. 내가 개념수 유형서로 방치한 거네. 얘한테 심화서나 어려운 문제나 탐구하는 사고력 같은 걸 안 줬기 아, 때문에 내가 심화 문제를 안 풀려서 얘가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막 되지도 않는 애한테 심화 문제를 퍼붓는구나. 그렇죠. 거기서 이제 1차 줄 세우기가 일어나요. 이 줄 세우기에 아이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어머님의 판단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옳고 그름은 없다고 봐요. 네. 단 줄 세우기에 넣을 거면 이기게 해줘라. 저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그걸 이기게 해줘라. 그래서 얘가 되게 무리수 없이 극복이 되게 해줘라. 제가 최근에 제 딸이 5살인데 딸을 데리고 치과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수면 치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 치료를 하면 이가 8개 썩어서 4번을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길 것 같대요. 그 4번의 치료를 받는 걸로 그럴 수 인해. 있죠. 그래서 다시는 치과를 가기 싫을 것 같대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는 게 수면 치료를 해서 재운 다음에 8개를 한 한꺼번에. 번에 치료하자. 그러면은 사실 아이가 모르니 기억이 없으니 치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사실 그런 저는 심화형 학원이 그래 보여요. 도전했어? 경쟁해보래? 줄 세우기 해봤어? 졌네? 자, 다음 줄 세우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 중등 내신에서 또 뭐 줄 세우기를 해. 또 뭐 예를 들어 또 졌네. 고등학교 1학년 거 내신에서 또 줄 세우기에 졌네. 언제 수능에서 이겨? 줄 세우기에 졌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걸 매번마다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어머님들은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줄 세우기는 어차피 해야 되지만 네. 전략적으로 이 아이가 가장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하자. 저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학원 얘기해 주셨을 때 첫 번째 그냥 진도 나가는 애한테 그냥 진도를 나가게 했으면 그냥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내드렸던 문제에서 5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유가 뭐냐. 1년 반의 선행을 들고 있는 애한테 예를 들면 이상한 길로 안 빠지고 그대로 했다고 쳐요. 그럼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선행이 유지되고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걸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면 초반에는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일 거죠. 그러면 남들보다 고1 거를 갖다가 2년이나 더 봤는데 일반적인 애들보다 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얘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아이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면 마음도 다쳐. 예를 들면 경쟁력도 사라져. 저는 이게 안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근데 저에게 딱 필요한 말을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조용히 애가 문제없이 잘 가고 있으면 좀 더 불안하죠. 극한 상황에 넣어놔야지 얘가 이걸 또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할 맞아. 거라고 보거든요. 전 그거 완전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줄 세우기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 세우기란 표현 안 할게요. 경쟁이란 이쁜 말을 할게요. 네. 경쟁의 아이를 넣었을 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의미한 것도 많죠.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더 유의미해 보이냐면 아이의 태도. 그렇지. 그러니까 전 경쟁에 넣으실 때 이걸 항상 보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 아이가 동기부여가 막 되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할 때까지는 너무 좋고 응원해줘라. 그리고 그게 오래 유지되려면 성취가 나와야 되니 그쵸. 계속 옆에서 관찰하면서 얘가 이길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은 얘는 이게 오래 가고 유의미한 태도로 습관으로 바뀌겠죠. 그걸 목적으로 움직이시면 전 된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줄 세우기에서 졌다고 해서 얘를 패배자로 만들지 마라. 아하. 그냥
빠질 땐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빼주면 된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네. 거길 나오는 게 큰일 나는 일이 아니다. 맞아. 그런데 느낌에는 패배자처럼 나오니까 애들이. 예를 들면 나 레벨업이 안 됐어. 아니면 난 이 학원에 못 들어가. 그치.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 관찰하다가 미리 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잘리는 게 아니라 학원을 잘리기도 해요. 학원을 그치, 잘리는 시험 게 정도 안 아니라 나오면 떨어지지. 미리 빼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면은 아이의 어떤 실력 점검을 위해서 테스트를 봐서 굳이 떨어진 결과를 아이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네요, 사실은. 사실은 저는 입학 테스트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아이가 네. 이걸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라고 봐요. 그리고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됐다, 뭐 접어. 하나 해서 안 보자주의고 이제 아내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는 거 어떻겠냐. 근데 아이도 사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왜냐면 친구들이 다 또 보니까. 사실 예전에 유치원에서 한번 떨어졌던 이야기 아직도 하거든요. 맞아. MI 떨어진 얘기 네.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굳이 왜냐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안 했는데 그걸 한 아이들을 지금은 난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요. 동시에 이 얘기도 드릴게요. 누적 개념과 병렬식 개념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게 네. 좋은데 영재 교육은 병렬식 개념 구조라 운이 되게 많이 작용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해본 애가 나오면 확률적으로 그렇죠. 쫙 네, 높아져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재 교육 라인에 맞아. 줄 세우기는 맞아. 이쁘게 대비해서 만들어서 좋은 반에 딱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 대비.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되든지. 우리 오늘 접어요, 되게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다. 조금만 이틀만 더 생각해볼게. 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포기는 아니,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왜냐면은 이제 아이의 성향을 늘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의외로 친구와의 관계,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또 그런 중요함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른 친구들이 다 볼 때 본인이 안 보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오히려 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애라서. 그럼 뭐 이틀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민을 네. 제가 문제 하나를 더 또 준비했는데 있어요? 뭐예요? 나 이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좋아요. 다시 보세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중에서 학부모 아이의 수학적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이 모두 고르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첫 번째 초삼맘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경쟁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형 심화 전문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초6맘입니다. 선행보다는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행 없이 현행만 하고 있다. 세 번째 초4맘.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과학고 대비를 위해 성대 경시를 준비하고 있다. 4번 초5맘입니다. 의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주변 의대맘의 조언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위해 지방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중1맘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중등 내신 A를 맞기 위해 중등 내신에 집중하고 있다. 더 어려운데? 잠깐만요. 이것도 문제의 의도를 발목 파악하면. 잡는 경우를 골라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럴게요. 정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모두 고르시옵니다. 저는 두 개인데 1번과 5번입니다. 내가 너무 잘못 풀었나? 저는 1, 2, 3, 4번. 너무 뜬금없나요? 정답을 공개하면 네. 5개 답니다. 5개 다 가장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2, 3, 4번은 왜요? 나는 이거 1, 2, 3, 4, 9, 5, 요거 좀 헷갈렸는데, 아쉽네. 하나하나 좀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1번은요. 이미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대로 맞아. 느낌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네. 대형 심화 전문학원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되 이 아이가 여기서 좋은 공부의 사고의 습관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가고 갈 아이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1번에선 그게 아닌 경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그걸 잘 관찰하라는 의도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6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선행보다는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선행 없이 현행만 하고 있다라는 네. 표현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립초. 그러니까 사립초를 보내는 대부분의 목적이 활동. 맞아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네. 좀 주력시키고 싶고 아이가 어떤 지식보다는 교양적인 부분들의 그쵸.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애가 어릴 땐 행복해야 된다는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옳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초6 되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머님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초6 때 조급함 때문에 선행을 안 나갔다라는 것 때문에 달리기 시작하는 게 초6 겨울방학. 아, 빨리 갑자기. 하면 초6 여름방학 때 오는데 그렇겠네. 되게 무섭게 달립니다. 그럴 것 같아. 지금까지는 놀았지. 이제부터 달리자. 이렇게 네.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또 다른 진도 줄 세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아하. 이제까지는 전혀 준비를 안 해주셨다가 뒤늦게 갑자기. 애를 또 몰아버리네. 맞아요. 그렇게 진도 줄 세우기로 들어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그럼. 공부량이 안 받쳐주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위험하다.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온 친구를 상담을 할 때 미리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놓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행을 안 시키는 것도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초삼함이 이것도 많죠, 케이스가. 이거 왜 문제예요? 초사 정도 되면 네. 과학을 좋아한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 다 좋아요. 네. 과학 좋아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학 좋아하는 거랑 성대경 씨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거 티처스에 나왔어, 비슷한 거. 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건 아이가 여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 흥미는 줄 세우기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동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과학탐구대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학교 활동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런 활동 위주로 많이 펼쳐주셔야지 얘한테 갑자기 어떤 지필에 대한 줄 세우기로 넘어가 버리면 싫어질 수도 있죠, 과학이. 맞아요. 과학 고를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 네가 과학을 좋아할 수 있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과학고 안 가도 과학 좋아할 수 있는데. 그치.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네. 과학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면 다 과학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영어 좋아한다고 아빠가 외고에 넣었다가 폭망한 사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4번은 초맘들이 보통 특히 이거는 성실한 우등생. 네. 성실한 우등생이 초5 정도 되면 진도도 잘 나가 있고요. 다른 애들보다 완성도가 좋아요. 완결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정 과목 하나가 아니고 골고루 전반적으로 다. 잘해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어머님들이 의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단위 자사고 생각도 그쵸? 하고요. 자, 여기까지도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의대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지역인재 전형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사까지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또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린 근거처럼 고등학교 때 안전한 내신 등급이라는 건 실제 그 고등학교 기출을 구해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은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가서 중등부터 그쵸.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얘가 거기 가서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신 점수가 실력이군요. 월등하게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다. 없다. 그러니 함부로 그쪽으로 이동하면 위험한데 또 지역인재의 문제점은 뭐냐? 의대를 안 가면 나머지가 너무 약해져요. 갈 수가 없어. 이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지역인재의 혜택을 못 받는 애들 입장에서 나머지 것들이 경쟁력이 너무 약하대요. 맞아. 와, 너무 그럼 하나만 보고 가는 거 그렇죠. 진짜 위험하네. 근데 실패했을 때. 의대도 들어갈 확률이 아시겠지만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섣부른 선택은 그쵸.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는 건 괜찮지만 고등학교 거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결정하는 건 그치. 굉장히 위험하다. 와,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건 그걸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위험 네. 요소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중학교 1학년 이 경우는 초등학교 때 어머님의 그 뭐라 그러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시키고 싶은 걸 다 시켜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가고도 시켜봐, 소위 말하는 활동도 많이 시키고 사립초도 보내보고 영유도 네. 보내보고 할 거 다 했어 초등학교 때. 네. 그리고 이제 중1쯤 되면은 걔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겠다고 해요. 네. 왜? 적당한 역량들이 A 맞는데 지장 없게끔 다 올라와 있고요. 네. 대신 얘네가 A 맞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올 A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예요? 라면 전사고예요. 어쨌든 전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디폴트 값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어디 가서 우등생 소리 들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자, 근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혹시 중등 A를 못 받을까? 중등 내신에 매몰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너무 왜냐면 전사고를 마음 먹었으니 중등 내신이 무조건 A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미끄러질까봐 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전사고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죠. 네. 거기 가서 고1 때 내신 잘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갈 때 준비는 못해요. 중학교 내신에 매몰되면 아, 1-1. 막상 고등학교 거 준비를 똑바로 못하고 가서 밀리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수능으로 그러면 가야죠. 입시에서는 실제 고등 내신 같은 거를 평가하는 건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학교 A를 맞고 네. 서류 잘 정리되어 있고 면접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밀어넣었을 때 얘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안 해보죠. 그런데 중학교에서 전교권이다. 이런 분들은 A를 넘어서서 전교권까지 원하세요. 그러니까 A라고 전교권이 아닌 게 A 맞는 비율은 일반적인 중학교가 35%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35%가 전교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님들은 A를 넘어서서 전교 몇 등이다까지도 원하세요. 아,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아요. 매몰돼 있으니까. 물리적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돌다리 계속 너무 두들겼네. 그러니까 지금 이 5개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얘기들이 어렵잖아요. 와. 깔끔하게 정리를 하나 또 한 정리가 자료가 돼 있어요? 있습니다. 표 하나로 그냥 정리한 내용이고요. 네. 저기 보라색 네모 박스 친 것들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건 영가고 입시의 첫 번째 진단 포인트는 지필이다. 네. 인정. 네. 그리고 영가고 입시에서 지필이라고 표현하는 건 영재학교 2, 3단계랑 과고 면접 기출까지를 포함한다. 그럼 실전 기출을 제대로 평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네. 두 번째 전사고에 있는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는 네. 실제 A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딱 그 정도. A 맞는 거는 오케이인데 네. 그건 그냥 스스로 본인이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도 A를 맞아야지 네. 사교육을 하거나 과한 시간 써서 A를 맞는 애는 전사고를 가면 안 된다. 아하. 그리고 동시에 학생부에 대한 관리 면접 대비 이 부분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또 너무 간과한다. 중등 A만 맞는데 올인하지. 맞아. 실질적으로 입시에 반영되는 학생부 관리나 면접 대비 왜 서류 기반 면접이거든요. 그럼 서류에서 궁금한 게 있어야 면접에서 질문이 딱딱딱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미흡하죠. 다시 말해서 학교 활동에 대한 게 굉장히 미흡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 네모박스를 쳐놨죠.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도 무조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시작점이다. 그리고 맞아. 그걸 확인하는 건 아무 손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결론 내려드린 것처럼 어떤 류의 아이도 고1 내신을 열어보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아 이게 오해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거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이유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선을 정확히 안 그어드리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초록색 일반고 전사고 라인이라고 제가 표시한 게 있어요. 네. 저쪽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만 제대로 이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라인입니다. 단 이게 정답률이 중학교 진도 기준으로 네. 75%까지 올라오는데 그 중등 진도를 떼는 시점이 옆에 중1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떼는 시점이 중1 끝날 때까지였으면 좋겠다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제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왜 이렇게 선행을 조장하냐. 근데 제가 중등 진도를 선행을 조장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전혀 없고요. 그냥 현장에서 애들을 보니까 2년이 필요해요. 2년이. 그래. 고등학교 1학년 걸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줘야 기본이라도 올라오고 그렇죠. 임계량이 찬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네. 시간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면 영재가 아닌 친구여도 네. 조금 성적이 평범한 친구여도 네. 중학교 진도적인 경쟁력은 제가 저기 가운데 진도 경쟁력으로 써놨잖아요. 진도 경쟁력은 조금 만들어 주셔라. 근데 우리 아이가 다른 걸 하다가 그 진도 경쟁력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게 요 정도 안 했으면 좋겠다. 더 늦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네. 두 번째는 노란색 구간은 영가고 라인인데 네. 요 영가고 라인의 의미는 무섭죠. 초5의 중등을 떼라는 의도고요. 네. 똑같이 완성되는 75%를 만들라는 건데 저걸 보여주시면 이제는 아버님들이 특히 상담 오실 때 완전 깜짝 놀라십니다. 말도 안 돼. 예,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시대회, 다른 경시대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시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어려워요. 영가고 가기 위한 진짜 경시대회는 KMO입니다. 맞아. 근데 KMO라는 녀석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충분히 해봐야 아이가
본인이 안 되더라도 영가고 안 가더라도 본인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KMO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도라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등 진도가 5학년 때는 끝나야 끝나야 돼. 6학년 때 전반기 때 고1 과정을 나가게 되고요. 후반기 때라도 KMO 입문에 들어가 줘야 실질적으로 KMO를 2번 볼 수 있어요.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KMO를 3학년 때까지 갖고 있는 건 모두가 무리수인 건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진도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영가고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KMO 없이도 영가고 기출 파이널을 바로 만약에 중2 때 해서라도 영가고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KMO를 너무 무겁게 들고 들어가지 말라는 그래. 거예요. 저게 진도가 되면 KMO를 들고 들어가도 되는데 저 진도가 안 높이면서. 되면 굳이 KMO를 들고 무슨 들어가지 말인지 마라.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너무 영끌해가지고 애를 무리하게 영가고 넣는 거 저는 반대예요, 솔직히.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진짜 미쳤다, 한국 교육 그냥 망했다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외국 보내자 막 이래. 야, 외국은 쉽냐? 이제는 안 외국 그러잖아. 보내자 막 이랬어요. 난장판 진짜. 육아를 통해서 저는 조금 그래도 눈을 뜬 아빠가 되었거든요. 오, 잘했어요. 네, 이제는 네. 뭐 태클 걸지 않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부모의 역할이 너무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 정확하게 진단 내려야 되죠. 상황 판단 명확하게 해야 되죠. 거기서 휩쓸리지도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결정하는 게 어찌 보면 부모의 몫인데 너무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쟁력을 유심히 봐달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보여드렸던 게 진도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을 정해드리면 보기 편하시니까. 그래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 게 등급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등급은 복잡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나가야 시작이 모든 게 된다. 그렇죠. 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 임계량만 75%까지만 채워주면 제가 50%에서 75까지 끌어올리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네. 저것만 잡으면 끝.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은 진- 선생님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교과를 뭐 선행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저 문제집을 풀었을 때 7, 80%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맞고요. 근데 거기다 하나 보태고 싶은 건 네. 시중 문제집만 풀어서 7, 80% 나온다고 네. 막상 기출을 보면 7, 80%가 안 나옵니다. 아하. 고등의 함정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또왜 고등 그래? 시중 교재를 가지고 점수를 아무리 이쁘게 만들려고 해도 보통 50% 정도가 잘 안 채워져요. 해보시면 아시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는 네. 겁니까? 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되죠. 진도가 끝난 애들 데리고 네. 내신 대비나 아니면 학원에서 등급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등급에 모여 3등급으로 가자. 뭐 4등급에 모여 2등급으로 가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보통 등급 만든 선생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출을 분석해서 그 유형에 실제 맞는? 자체 교재를 아하. 만들거나 오케이.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외부 문제집을 짜집기를 합니다. 등급별로 적합해지라고. 아하. 자, 그러면 보통은 초중등은 심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네. 고등은 등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심화라는 단어를 안 네. 써요. 너 심화 끝났니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네. 너 몇 등급이야 하고 묻는 거지. 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등급에 맞춰서 학습이 일어나면 되는 거라 그랬네. 고등에 진입이 되면 실질적인 등급 모니터링, 다시 말해서 실제 기출을 가지고 와서 등급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가 75%까지 도달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게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오. 기출 문제집을 모아서 그냥 실전 기출을 모아서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태블릿에서 족보닷컴 뷰어라는 걸 앱을 다운받으셔서 네. 실제 아이가 태블릿으로 펜이 있잖아요. 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간 그렇네. 50분만 체크해서 재 보시고 아이가 다른 거 말고 7, 80 넘나. 그렇죠. 한 75%까지 올라오는지 네, 네. 아니면은 이유를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와. 올려주면 되죠.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걸 통해서 일단은 75점에 맞추면서 거기서 아이가 좀 더 역량이 발휘가 되면 아까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나가 보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더 디립다 파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까지는 75 만들고 가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등급에 맞춰가지고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니까 거기에 맞는 또 교육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고등 진학 전에 네. 임계량이라고 볼 수 있는 75%까지를 맞추잖아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가 경쟁력이 오히려. 굉장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의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네, 안전. 가장 안전한 방식이 뭔지에 대한 거. 네. 자, 여기까지가 지필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지필 말고 아까 수행. 수행 반영 비율 보셨죠? 네. 그래서 너무 길어질까봐 네. 또 마지막 자료입니다. 많이 준비하셨구나. 진짜 대단해 우리 대표님. 세 가지로 구분하자라는 차원에서 필수 이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줄 세우기 하지 말고 탐구는 가운데는 줄 세우기 없이 경험해보자 네. 라는 거와 줄 세우기를 하자라는 세 가지를 구분 지어 봤어요. 네. 그리고 그걸 목적에 맞게끔 정돈을 한 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이제 뭘 느꼈으면 좋겠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이수해야 되는 기본 역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파란색 구간에 있는 내용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1차 목표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목표에 맞게끔 1차 저기까진 가자. 그러면 저걸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건 고등 진학 전까지의 그쵸. 기준입니다. 네. 그럼 고등 진학 전까지 저기까지는 가자. 그리고 저 초록색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건 저런 경험은 공부랑 별개로 아이들한테 좀 줄 수 있으면 목적에 맞게 주자. 저건 경험이니까 저기서 줄 세우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영가구를 경시를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등수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충분히 어떤 문제를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습관과 경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유의미합니다. 단 진짜 입시에서의 경쟁은 영가고 파이널 기출이고 이걸 통과 못하더라도 경험이 유의미하면 다음에 연결해서 일반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쵸. 개념인 거고요. 네. 마지막 노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줄 세우기를 할 거면 목적을 저렇게 갖고 해라. 구체적으로 딱 그냥 있네. 구체적으로 저 목적으로 제가 저걸 왜 표기해 드렸냐면 실제 저기에 맞는 모든 데이터 기출, 실전 기출은 존재하고 네. 그걸 분석한 강자도 존재합니다. 아하. 분석 강자도. 그러니까 우리 목표에 맞게끔 딱 설정해서 수강할 수 있는 구조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와, 뭐 느꼈어요 오늘? 수능 경쟁력을 확보하자. 저도 막 지금 당장 줄 세우기를 해서 아이를 막 경쟁에 막 밀어넣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것과 쓸데없이 힘을 빼고 있는 것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요거를 좀 현명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 이제 대표님 이야기 듣다 나 좀 더 궁금하다는 분들은 11월 마지막 주 화수목입니다. 네. 이 설명회를 하니까 저희가 링크 밑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네, 무료 강좌입니다. 이분은 찐이야, 진짜. 진짜 분석 열심히 하셨네요. 그리고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난 걱정은 이것 때문에 또 헐헐 날아갈까봐 막 아. 피처스 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 거들떠볼까봐. 그래도 우리 잊으면 안 오히려- 돼요.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잊지 마세요 진짜. 그럼요. 잊을 것 같아.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놓아줘. 누구라도 잘 되면 좋은 거죠. 예. 자 우리 대표님 그럼 너무나 많은 지금 정보량을 쏟아주셨는데 혹시라도 뭐 아쉬운 거 있으면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정전부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서론이었어요. 네. 서론이라는 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네.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또 까먹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 인식을 했다가도 사라지고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네. 부모님들도.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확한 기준점들로 다시 한번 되뇌어서 네. 내 명확한 기준은 안 흔들리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안 흔들리게 한 번 더 곱씹어 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걸 아이한테 입시 경쟁력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줘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대부분은 다 그걸 컨설팅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어머님들 보면 굉장히 비싼 유료 컨설팅들을 받으시는데 제가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아이의 실제 입시 데이터를 들고 컨설팅을 받으면 구체적인 행동이 정해져 있는데 그쵸. 이게 없으면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맞아. 그러니까 준비해서 말아. 제가 다시 나와서 어떤 설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데이터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목표점, 구체적인 시험, 기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시면 안전할 것 같다. 야.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컨설팅도 받아야지 맞아. 그게 좀 효율성을 갖는 거지.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해서 기초 체력 없는데 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사실은 그냥 돈만 날리게 될 그러니까 가능성도 진짜 큰 거네. 대충 아는 게 제일 무서운 거. 맞아. 선무당이 사람 잡아. 오늘 아셨죠? 이제 아이 막 계속 후려잡지 말고 75점에 맞추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내용이 괜찮아요. 아니, 늘 좋으셨고 네. 보통 이제 이시용 대표님 나오시면은 2회독은 정말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2번씩은 꼭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고 좀 입시 교육에 내가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도 꼭 들어가서 챙겨서 보시면 아마 보이지 않을까? 이 큰 흐름들이나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요거 반으로 나누자. 어.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 저분이 막 쏟아내는 정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우리가 그냥 막 눈이 그냥 현혹돼가지고. 맞아요. 네. 아무튼 너무나 이런 귀중한 자료 오늘 또 공개해 주시고 또 많은 분께 좋은 정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닷에듀의 이시영 대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분 저 정도는 돼야 성공하는 겁니다, 전민기 씨. 맞아. 내가 아들 채찍질해야지, 남편 채찍질해야지, 나 채찍질해야지. 아주 힘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저분이 성공하는 방법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증명을 해놨는데도 또 믿지 않고 우리 아이 줄 세우겠다. 뭐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갖고 움직이자고요. 네. 네. 우리도 아이 그러면 한번 며칠 동안 잘 살펴봐서 그 시험 볼지 안 볼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 시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와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